안녕하세요. 3본 오름 국어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저는 이제 오름 교육의 대표이자 오름 국어 학원의 원장으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평촌 학원가에서 평촌 메가스터디부터 러셀 평촌까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사실 3번 오름 국어가 개원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용어고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5년 동안 평촌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특히 용어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어고에 대해서 좀 국어의 전략을 전수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1월 21일이죠. 오늘 용어고에 이제 학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로 어느 학교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윤곽이 뚜렷하게 잡혔던 날이다 보니까 오늘 용어고 국어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용어고는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은 이제 저희 학원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용어고 국어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날이니까 제가 영상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학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이 영상 설명회 열심히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살짝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설명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교육의 대표, 그리고 오름국어의 원장 김가경 강사이고요. 이전에는 제가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촌 메가스터디부터 러셀 평촌까지 이제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었고요. 제가 그곳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약 40개 학교 정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군포 학생들이 꽤 많았었고, 또 저도 이제 군포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 보니까 이곳에서 개원을 한 지 지금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꽤 많이 익숙하고 또 마음도 많이 편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수업을 좀 이제 몰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매진하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너무 자랑인 것 같아서 말하기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좀 강의를 해왔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2022년에 러셀 평촌에서 강의를 런칭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촌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 학원가에 있는 학원이고요. 강의를 런칭하고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이 PK 영역이라는 게 재학생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고1부터 고3 학생들이 수강하는 영역이 PK 영역인데, 이제 고등부 재학생 영역에서 수강생이 1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통합하여 수강생이 1위였고요. 제가 이제 방학 특강 기준으로 한 200명 정도의 학생, 그리고 정규 과정, 내신 기간이죠. 내신 기간에는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제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수강을 하는 강사라고 한다면 강의력이나 콘텐츠,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시다라고 제가 좀 당당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러셀에서 이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성적도 많이 상승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배출한 사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이제 의대나 서울의 주요 대학에 이제 합격한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에게 제가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수한 아이들이 왜 제 수업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사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고, 보통은 이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이 고1 때 저를 만나면은 고3 때까지 수업을 좀 이어서 수강을 하는 편이고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제가 딱 수능 보기 직전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끝까지 수업을 듣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의,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름 국어를 보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설명회는요, 이제 영상 설명회로 진행되는 만큼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앞뒤로 넘겨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오셔서 하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바로 라이브로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근데 영상 설명회는 이게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어디까지 풀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학부모님과 학생들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주변에 또 어떤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꿀팁, 전략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까 그 선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오늘은 도움이 되는 선에서 꼭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 좀 더 세부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좀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 설명을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이제 러셀 평촌에 있을 때도 메가서드에 있을 때도 사실 설명을 되게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제가 이걸 보고 계신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부터 해서 학년별 국어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군포고 예비고 1 설명회죠. 그래서 군포고의 선행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오름 국어 학원에서는 지금 겨울방학, 겨울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요. 천차만별의 시험 경향, 그러므로 전략도,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가 똑같은 고1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경향이 너무 다르고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중등부 국어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저를 만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상하게 국어에서 발목이 잡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국어를 잘했던 이라고 여기에 쭉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에 중등부 국어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낮고요. 평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 점수가 높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조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아이의 고등학교 국어 점수를 보고 우리 애가 잘했는데 왜 그러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매우 성실하게 국어 과목을 잘 챙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언가 지금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70점대로 떨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깜짝 놀라세요. 국어가 한국어인데 어떻게 70점대의 점수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흔한 일이고요. 오히려 70점대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저를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처음 국어학원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50점을 맞았어요, 40점을 맞았어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중학교 하고는 완전히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을 풀고 나면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 범위도 교과서로 명확하고 문제도 변형 문제가 평가 문제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성실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인 거죠.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면 100점, 조금 덜 꼼꼼하면 90점대. 조금 성실하지 않았다면 8점대 이렇게 점수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A 성취도 평가가 40%에서 50%까지 들어가는데요. 고등학교로 오면요. 교과서를 정말 많이 안 봐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반문하세요. 교과서 안 보면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는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고요. 부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군포고나 수리고는 수능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반면 예전에 이제 군포중앙고, 흥진고, 용호고, 삼bun고는 내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는 수능형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스타일 같은 것들도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 별표와 형광펜을 쳐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지 않은 부분은요,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고, 부교재에도 없는데, 그냥 우리 아이 시험지에 시험 당일날 그냥 불시에 출제된 게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고유한 특성은요, 배우지 않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1등급 평가가 이건 1호 교육과정인데요. 그 당시에 4%였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1등급이 10%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쉬운 걸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시 관련 담당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정확한데요. 일단은 1호 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4%가 1등급제고요. 그래서 9등급제로 들어가고 이제 지금 고1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10%가 1등급에 들어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받았던 A 성취도 평가보다는 훨씬 좁은 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A 성취도 평가를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그게 1등급에서 4등급에 분포하니까 사실 중학교 성적으로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점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국어를 뭘 배우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이 한국어로 이루어진 과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말인데 뭐 좀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언어고요. 국어는 학문이다 보니까 명확히 국어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제 학년별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1호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다 1호 교육과정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국어 1학년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로 배우는데요. 이 교과서를 1년 내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기별로 교과서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학교들은 2학년 1학기에 문학을 하고요. 2학년 2학기에 독서를 하고 3학년 1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하고 3학년 2학기에 화법과 작문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군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가 2학년 1학기는 문학 교과서다. 다만 학교마다 출판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출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사실 이 출판사가 안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갈 때도 있다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교과서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교과서에 관해서 공지사항을 올려줄 때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호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1호 교육과정에서는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뭘 배웠는지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를 1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국어 교과서에는 문학과 독서, 문법, 화법, 작문이라고 해서 국어에서 출제되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데 사실상 우리 학생들의 시험 범위는 문학과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화법과 작문과 독서를 거의 출제도 안 하는 뿐더러 수업을 안 나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유는요, 냈을 때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문학의 기본기, 문법의 개념을 다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혹 이제 부모님들께서 고전 문학이 어렵다던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요, 고전 문학은 보통 후반부의 교과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출제가 대부분 많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중학교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현대문학 위주로 현대문법 위주로 진도를 나가다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고전문학, 고전문법이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전문학이 어렵다던데 여름방학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굳이 무리해서 문학 문법 개념 기본기도 안 갖춰져 있는데 고전문학 한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 반대하는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중학교 때 조금씩 배워본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보고 2학년 때부터 시험을 조금 보긴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처럼 중요하게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학 개념, 모든 문법 개념을 지금 겨울에 한 바퀴 다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뀐다. 3학년 때는 주로 학교 교과서를 쓰지 않고 수능 특강을 본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의 설명회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은 또 나중에 좀 변화하는 과정에 맞춰서 그때 참 탐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 교육과정, 그쵸. 이제는 정말 우리 예비 고1 학생한테 필요한 자료인데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조금 변화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고요. 사실 바뀌는 게 물론 크죠. 크지만 큰 듯 작은 듯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공통국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국어가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모든 그런 국어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문학과 문법과 독서와 화법과 작문을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국어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고요. 다만 1학기에는 공통국어 1, 2학기에는 공통국어 2를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매체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언어와 매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매체에서의 국어 사용을 점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중매체라고 하면은 TV,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국어를 어떻게 쓰냐 이걸 보는 게 매체인데 이게 이제 1호 교육과정에는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매체가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매체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국어에서는 문학과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까지 추가되어 있는 교과서가 이제 1년 내내가 아니라 한 학기마다 교과서가 하나씩 나와서 2권을 배우게 된다.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목차 다 확인했거든요. 새롭게 출판되는 교과서의 국어 그 목차를 다 확인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문학 작품의 종류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유능길에 장마가 실려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른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야기니까 크게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뀌는 건요. 공통국어 교과서로 1학기, 2학기가 나가고 두 번째는 이제 1등급이 10%가 됐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근데 사실 4%였는데 10%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다 똑같이 10%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의 1등급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아이들은 4%의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의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옛날만큼 우수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 요소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지금은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1등급 외에도 어떤 우수한 점을 갖춘 아이인지를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이번 교육과정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시랑 관련된 것들을 계속 틈틈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오름국어에서도 이제 입시로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서 설명회나 또 이제 어떤 자료나 양질의 어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고등부에서 그럼 과연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1호 교육과정이 이렇다.
이 교육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을 이렇게 좀 드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늘 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언니.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리고 1등급 제도도 조금 개편되죠. 교과서도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건요. 2025년에 들어서 군포 선생님, 용호고 선생님, 삼봉고 선생님, 그리고 수리고의 선생님, 군포중앙고, 흥진고의 선생님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 나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발령이 되겠지만 기존의 선생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국어에 있어서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개편되는 건 맞지만 이전에 우리 학교의 이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험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 1학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용호고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우리 용호고 학생들은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면요. 제가 용호고의 시험 범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져왔던 시험 범위이고요. 이 사진이 이제 그 학교 시험지 게시판에서 찍어온 사진이죠. 근데 이게 좀 사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이제 글자로 옮겨놨는데요. 보면은 교과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부터 2단원은 문학인데요. 4개 단원이 들어있어요. 전체 다 들어갔고요. 3-1단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중독과 관련된 이제 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고는 지금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유인물은 지금 시 하나 정도가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참고는 하죠. 그쵸? 근데 문학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법이 빠졌네요. 그쵸? 특이했던 일입니다. 보통은 우리 국어시험지가 문학 문법, 문학 문법, 문학 문법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작년 용어고는 이제 문법이 빠진 채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늘상 문법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특이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활용도는 보통에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군포 지역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본 학교는 군포고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교과서를 조금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문학과 문법 위주로 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유인물이 꼭 들어가는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작품에 추가 유인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이 등장한다라는 거는요, 어느 학교에서든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용어고만의 특징은 아니죠. 하지만 용어고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외부 지문을 대비한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외우는 걸로 극복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렇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어느 정도 스스로 접근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문학의 어떤 기본기를 잘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군포 지역 내에서 군포고나 수리고는 좀 시험이 어렵고 내신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용어고, 흥진고, 군포중앙고, 삼봉고는 쉽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어고도 2023년 기점으로 국어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관리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행 전략이 좀 필수적인데요. 문학과 문법 위주의 문항이 출제되니까 이번 겨울 방학에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학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용호, 흥진, 군중, 흥진고 같은 경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관리가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왠지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일반고들도 국어는 수능형 문항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언제나 수능형 문항에 접근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어에 대한 심화학습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름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제가 당연히 앞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 강조한 것들을 수업을 하겠죠. 자, 보시면요.
일단은 문학 개념어 수업이 여러 개 깔려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 많이 하죠. 문학 개념어가 2학년, 1학년, 그리고 통합으로 이렇게 3번 깔려 있습니다. 수업은 모두 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교재는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강사가 자기만의 커리큘럼, 자기만의 교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11년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반절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었죠. 저는 이제 단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 걸고 정말 제 커리큘럼으로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 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전국 단위로 이제 릴리즈가 되는 어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학생들의 표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평촌학원가에 있었기 때문에 평촌학원가에 오는 아이들,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3번 오름 국어를 개원하며 군포에 좀 더 초점을 맞췄겠죠. 그래서 지금 군포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만 꽉꽉 담아서 교재 직접 쓰고 커리큘럼 직접 제작해서 겨울방학 8주 완성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이 8주 완성을 제가 5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뭐 거의 3.5시간에 8주 딱 칼같이 끝냅니다. 뭐 한다고 해놓고 수업 뭐 덜 진행되거나 더 진행되거나 절대 없습니다. 저는 휴강도 없고요, 보강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딱딱딱딱딱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관한 강의 계획서는 오름 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늘 학원 보내시면 우리 아이가 이번 방학 때 뭐 하나, 뭘 배우고 있나 궁금하신데 학원도 바쁘니까 연락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 계획서에 다 담았어요.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들어, 그럼 이 수업과 관련된 모든 강의 내용 다 적어서 올려놨고요. 또 이제 월말에는 우리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들었나, 그리고 뭐 숙제는 잘하고 있었나,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하게 체크해야 될 태도는 없나, 이런 것들도 제가 월말에 가정통신문으로 다 작성해서 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오름 국어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하는 모든 기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숙련된 노하우를 다 꽉꽉 눌러 담아서 이번에 여기서 개원을 했으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학 개념어는 3개가 있고요. 독해 기초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해서 글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기초는 이제 비문학, 독해의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고, 이 현대문법, 이게 이제 제가 아까부터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우리 아이들의 기본기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이 문법 하나, 고1 문학 개념어 하나 이렇게 수강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강의와 이 강의. 근데 학원 보내는데 강의 2개 들으면 수강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학 때는 수강료 한 번에 모든 강의 어떻게 조합해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오름 패스, 무한 수강이죠. 무한 수강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 설명회를 보시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무한 수강권으로 이 현대문법과 문학개념 다 들어도 수강료는 한 번의 수강료로 동일하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1은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문학 심화라든지 최상위 독해, 고3 정규반 이런 것들은 우리 고1 친구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제가 굳이 이 설명회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1 학생도 있고 고3 학생도 있는, 혹은 고1도 있고 고2 학생도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도 오름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모든 강의에 대한 계획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매일 2시부터 8시까지는 1대1 질의응답 클리닉이 무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만 왔다 갔다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어머니께서 학생이 많으면, 제가 오늘 200명씩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많으면 우리 아이를 신경을 써주실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데 질문을 할까? 우리 아이가 이해 못했는데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방학 때 이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고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과 제가 내신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쭉 이어서 수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번 방학 때 이 자리에서 그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제가 그거 10번 말하고 100번 말해야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 일을 맡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수업 잘 듣고 있는지,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저도 계속 매일 눈으로 감시합니다. 왜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제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 숙제 검사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도록 클리닉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수요일 보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클리닉이 있어요.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월에 가면 2주차에 바로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우리 고1 친구들이. 아직 막 중학교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개학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45문제를 80분 동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수능 모의고사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딱 10시 땡 하면 시작해서 80분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OMR 마킹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벌써 한 3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제외하면 5번 남았죠. 5번 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실전 3월 2주차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방학 동안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어 있으니 많이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회 참석 특전, 참석을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에서 또 이걸 보셨으니까, 그렇죠? 댁에서. 그래서 설명회를 이제 이 영상 설명회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군포고 1학년 좀 더 꿀팁, 군포고 1학년 심층 전략 궁금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저도 영상이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또 제가 시험지 같은 거는 좀 함부로 공개를 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이게 또 저작권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오름국어 전화 주셔서 뭐 유선 상담 혹은 방문 상담 예약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채널 오름국어학원 등록해서 채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오름국어에서 수강하고 있는 예비 군포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수강 기간 동안 당연히 전략이라든지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군포고를 가고 싶은 학생이었지 예비 군포고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군포고생이 됐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다 방출해서 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학원을 가면 선생님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올해는 군포고를 담당했지만 내년엔 군포고를 담당 안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였다 보니까 평촌학원과 메가스터디에서 제 이름 걸고 제가 수업 다 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군포고를 5년 내리 연속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군포고의 변화, 5년 동안의 군포고의 자료,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아직 안 하고 있더라도 설명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좀 더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신청하셔서 또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오름교육, 오름국어학원의 원장 김가경이었고요. 제가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모셔도 좋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공사다망하신데 또 학원에 와서 이거 듣고 가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런 거 다 챙겨주는데 나는 이런 거를 좀 바빠서 못 챙겨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MBTI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MBTI 완전 F인 사람이어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설명회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고 이거 들으면 와서 들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제가 이제껏 메가스터디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이 영상 보시고 그런 마음의 부담 더시고 아 나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 많이 모았다라고 크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창구로 또 이제 신청하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좀 더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